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28강 공곡전성 허당습청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각 글자의 음과 훈 그리고 간단한 구절풀이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곡전성 할 때의 공자는 이제 비다 하는 뜻의 공자고요. 네. 곡자는 골짜기 곡자, 그다음에 전자는 전할 전자, 성자는 소리 성자입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의 허당습청의 허자는 역시 비어있다라는 비어있다. 뜻의 허자이고, 당자는 집당자, 주로 큰 집이죠. 네, 작은 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습자는 익히다라는 뜻의 습자이고, 청자는 듣다라는 뜻의 청자입니다. 네. 이 구절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저희가 좀 난감했던 게 글자는 어려운 글자가 없는데 구절 풀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일단 먼저 해본다면 공곡, 빈 골짜기에서는 전성, 소리가 잘 전달이 되고, 허당, 빈 집에서는 습청, 들리는 일들이, 습은 여기서는 반복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들리는 일들이 반복된다. 예, 무엇이 들리고 도대체 어떤 소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글자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각각의 글자를 한번 고문자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부터 볼까요? 예, 공자를 보시면 뭐 이거 간단합니다. 네. 형성자죠. 네, 밑에 있는 네. 공자가 발음을 장인 공자 나타내는, 발음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훈을 우리가 보통 뭐로 새기죠? 구멍혈로 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미 그곳은 차 있지 않은 비어 있는 곳이죠. 그죠? 네. 그런 뜻에서 그냥 우리가 이 공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요즘 쓰고 있는 단어들 많죠? 공간, 공허, 혹은 허공 뭐 이렇게 그렇죠. 할 때요. 네네. 네. 갑자기 허공하니까 조용필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뜻으로 이제 공자는 네. 자주 사용이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곡자를 보실까요? 곡은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뜻인데, 설문의 소전자형부터 네네. 보겠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근데 저는 맨 네. 밑에 있는 게 이제 입구자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골짜기하고 입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글자를 똑같이 입구라고 하는 자형으로 썼다 그래도 꼭 사람의 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엇이든 이제 벌어져 있는 거, 뚫려 있는 거, 그 다음에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거를 다 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의 뜻을 한정시키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입구자처럼 보여도 그게 네. 반드시 사람의 입은 아니다. 예,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입구처럼 생긴 것보다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의미에서 더 결정적인 네.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네. 허신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물의 모양이 조금 약간 생략된 거다. 그러니까 물이 물이요? 반쯤만 올라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 의미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래 입구는 물이 샘솟는 샘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샘의 구멍인 거죠. 그죠? 애초부터 그렇게 물이 쭉 그 솟아올라서 흘러 큰 강으로 흘러가 들어가게 하는 곳. 그게 이제 산속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계곡, 골짜기 이런 네. 의미를 나타내게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할전자인데요. 물론 이제 전할전자가 그 소전자형만을 보면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구조 분석을 하면 네. 대단히 간단하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사람 인자고, 그렇죠. 오른쪽에가 오로지 전자이죠. 네. 그러면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도 네, 분명하고 뭘 전한다 할 때는 뭐 사람이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 인자가 음의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설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전한다는 건 사실은 전령입니다. 뭘 전하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전할 때에는 일이 급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의 설명은 거의 급할 것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급히 전하는 네. 소식이군요. 그러니까. 급히 전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사람이 네. 뛰어가서 급히 전하는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간 건가요?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 훨씬 네. 빨리 전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역마라 그러죠. 말을 가지고 달려가서 또 말을 바꿔 타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암행어사 마패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패. 네.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권한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였다라고 네. 이제 풀이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곳에서도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복잡할 수 네.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제 전자는 이제 소리 부분이고 사람인이 결국은 의미를 나타내는 네.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네. 이제 소리 성자인데요. 그렇죠. 이것은 밑에 이제 귀가 있으니까 소리로 이제 그렇죠. 귀로 듣는 거니까 네. 소리를. 예, 소리는 이제 귀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기관인 귀가 있어야 네. 됩니다. 자, 네. 소전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 소전에도 분명히 이제 귀가 보이고요. 네. 그 위에 부분이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큰 글자로 준비해 봤으니까 전설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설을 보시게 되면 잘 보시듯이 밑에 여기 보이는 게 귀죠. 네. 근데 그 귀에 나머지를 싸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 여러 개가 합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억이 나는 자형은 손이 네. 있는 그렇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손 위에 예. 뭔가를 잡고 있죠. 뭐 사람이 이거가 꿇어앉아 있는 것 같은. 네, 모습. 사람인 것 네. 같기도 하고 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옆에 왼쪽에 붙어 있는 건 뭐냐? 그거는 뭔지 확인하기가 자, 어렵네요. 그럴 때 이제 고문자를 참고해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갑골문의 성자의 자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네. 자, 귀가 어디에 있다고? 귀는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귀냐 네. 아니냐. 그런데 귀자가 들어있는 고문자들이 다 이 자형이어서 이제 귀를 이렇게 바퀴하고 이렇게 요 귀만 본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요 앞에 이제 입이 왜 있는지는 이제 고문자 자형 설명하는 사람들도 채 설명을 안 해놔서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자형들은 현재 소리 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보세요. 네. 손이 있죠, 아래에. 네, 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북채 같은 걸 들고 있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왼쪽에 붙어 있는 거는 마치 매달려 있는 편경 같아요. 네. 여러 개의 그 서로 다른 크기의 편경들을 쭉 이어가지고 두드리는. 네. 아, 그러니까 손에 뭔가를 네. 들고 그 매달려 있는 악기를 친다. 그렇죠. 그럼 그 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소리가 사람의 귀로 귀로 전달된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소리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그 소리 성자는 소리를 내는 악기와 소리를 듣는 기관과 이게 합쳐진 글자입니다. 네. 소리라고 하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너무나 형상적으로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글자를 잘 만들었다는 네, 생각이 고심해서 드네요.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서는 이 성자를 그냥 음냐, 소리 음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절은 했고요. 네. 자, 두 번째 구절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구절의 네. 첫 번째 글자는 허자인데요. 이것도 네. 역시 비다라는 의미의 그렇죠. 허자예요. 네. 네, 빌공자와 빌 허자의 차이는 뭐냐면 이 비다는 뜻에 있어서 표현하는 범위가 허자가 조금 더 넓다는 겁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허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구조가 네.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설문일자 소전에 보면은 이게 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네. 마치 언덕구자처럼 네,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덕구자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를 빼면 이제 그 언덕 부분을 빼면은 호랑이 호자여서 호가 소리를 발음을 나타내는 나타내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언덕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게 둥글고 평평하고 네. 조금 불러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맞죠. 이게 왜 비다라는 의미일까요? 언덕 구자를 보시면은 양쪽에 언덕이 있고 아래로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설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언덕 구자에 대해서 흙을 높이 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높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형은 낮은 땅도 같이 그려져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설문의 빌허자가 대구 큰 대자의 언덕 구자로 풀이돼 있어요. 네. 큰 언덕이다 이런 뜻이니까 말 그대로 언덕이라기보다는 큰 분지일 가능성도 네. 역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허자 다음에는 이제 당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집 당자입니다. 당자 역시 여기 보면은 아래 부분이 흑토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음이 인 성분입니다. 거고. 예,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높을 상자. 네. 그러니까 발음과 관계되는 네네. 부분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형성자인데요. 이 당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 서주시대 특히 글자를 보면 마치 높을 꽃자가 생략돼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고의 생략형 같이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냐. 네. 그러면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 낮은 집은 아니네요. 그렇죠. 높고 크고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진 네. 집이 당이죠. 네, 그러네요. 또, 예술의 전당 할 때도 예. 이 글자를 쓰죠. 작은 것을 표현하는 데는 잘 안 쓰는 것 같네요, 정말. 그렇죠. 그 다음에 강당. 강당. 네. 강당도 그냥 작은 강의실이 아닌 그렇죠. 거죠. 네. 옛날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로 명당 할 때도 이 당자를 썼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배당,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곳 네네. 할 때도 당자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도 모일 수 있는 큰 집인 거죠. 네, 그래서 크고 높은 집을 뜻할 네. 때에 당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네. 더 나가서 당당하다 할 때도 이 맞습니다. 글자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크고 아주 떳떳한 모습이죠. 네. 네. 아, 이게 다 연결이 네, 돼 있네요. 연결돼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기시 글자가 습자인데요. 네. 아, 네. 이 습자 여러분이 잘 쓰시죠. 네, 학습할 때도 쓰시고. 그렇죠. 논어에도 학위 시습 할 때 그때 습자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습자가 네. 쓰입니다. 습관 할 때도 쓰이고요. 굉장히 잘 쓰이는 글자인데 자, 자형을 살펴보시면 소전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 누자가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날개. 네,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진 네. 글자인데 네. 설문에 의하면 새가 자주 날개짓을 하는 것이다. 이게 자주 날개짓을 한다는 건 어린 새가 이제 날기 위해서 파닥거리는 거죠. 아, 연습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날개짓을 한두 번 해갖고는 알겠어요. 굉장히 여러 번을 해야만 비로소 하늘을 네. 날아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복하다. 반복해서 뭘 익히다라고 하는 뜻이 생긴 글자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을 보시면 네. 여전히 긴 날개가 네, 보이고요. 날개가 보이는데 네, 그 그 밑에 부분이 좀 다르네요. 소전과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해 일자로 원래 구성이 돼 있고 해 일이 원래는 음. 발음 성분으로 아, 해 일자가요. 예, 일, 습자에 스.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음.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소리가 네. 일하고 습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고대 음으로 볼 때는 이제 좀 비슷한 음인 네, 것 그런 같네요. 계통으로 해석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요게 습자가 마치 날일자 변으로 붙어서 써 있는 네. 예서자에는 특히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의 흰백자의 자형 모양 비슷하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해서자형에는 그 밑에 아랫부분에 흰백자처럼 접이 붙어 있는 네네. 자형으로 정해졌는데 네. 예전 원래는 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해 거. 일자였다. 네. 새가 날개짓을 연습한다. 그러면 네. 밤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네.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좋은 그래서 네, 해가 해석입니다. 떠 있는 데서 네. 날개짓을 한다. 네. 해일자가 오히려 그렇게도 갈 것 정확한 같아요. 네. 그 구성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 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던 학습 네, 할 때 쓰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습관 할 때도 습관할 쓰이니까 때 쓰이고, 풍속할 풍습 그렇죠. 할 때도 쓰이죠. 네. 그러니까 습관처럼 굳어진 풍속이 풍습이죠. 네네. 예. 그럴 때도 습자가 쓰이는데 역시 이때도 반복되어 무엇이 지속되다. 구성되는 거. 아, 지속돼서 결국은 그것으로 익혀지다. 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읽힐 글자가 이제 들을 청자입니다. 청자입니다. 역시 듣는다는 것도 뭘로 아닌가요? 귀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귀가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소전을 한번 근데 보실까요? 복잡하네요. 이게 귀도 있고 네. 그 네. 옆에는 이전에 배웠던 네. 덕을 의미하는 덕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전서의 자형부터 먼저 봐주실게요. 지금 문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귀가 있죠. 네, 네, 귀가 좀 길게 있고요. 이렇게 획이 늘어져 있긴 하지만 네. 귀고 네. 그 아래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양 그게 발음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정 발음이 나는 그게 발음 성분입니다. 네. 그럼 그거로 이미 충분히 네. 발음도 귀도 있고, 있고, 그렇죠. 음이 성분도 있으니까 됐는데 옆에 붙어 있는 오른쪽에 거는 있는 거는 이게 뭘까요? 이게 덕을 의미하는 덕자였는데 맞아요. 설문에는 득자예요. 얻을 득자. 네. 네. 얻을 득자처럼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얻는다는 걸까? 이게 설문의 설명과 단옥제의 주석을 참고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네. 이 청자는 잘 듣는다는 것. 귀가 밝다는 뜻의 영자예요. 네. 그러니까 얻을 득자를 집어넣어서 듣는데 잘 들을 수 있는 거.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 듣다. 음. 그럼 무슨 뜻이 떠올라요? 말을 잘 듣다, 순종적이다, 뭐 그렇죠. 이런 뜻이요. 예, 네. 잘 따르다, 음. 잘 받아들이다. 이런 뜻들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소절은 되게 복잡한데 갑골문의 자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귀가 있고요. 네, 아까 보신 귀 그대로 네. 나오죠? 네. 그리고 입이 있네요. 네. 그러면 입에서 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 너무 네. 심플하게, 네.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잘 표현한 잘 것 같은데요. 드러나고 있죠. 음. 게다가 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크고 분명한 귀가 딱 드러나 있으니까 얼마나 잘 듣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이게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첨가됐는데 네. 그게 오히려 글자를 복잡하게 만들었네요. 네, 그런 성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청하면 일들을 잘 듣고 처리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뜻에서 다스리다 이런 뜻도 그래서 청정 그렇구나. 이런 뜻도 생기고 의미 자체를 굉장히 많이 부여했던 네, 그런 글자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귀가 있고 얻을 득자가 있다는 거는 그것이 의미상으로 합쳐져서 그렇죠. 귀로 얻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듣는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 거고 예. 갑골문? 귀로 잘 얻어듣는 네네. 게 있다 이런 네. 게 되는 거고 갑골문에는 그냥 단순한 그냥 귀로 예, 말하는 걸 듣는다. 듣는다 이런 것만 모여 있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8글자를 다 살펴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부연해 주시거나 네. 또는 보충할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운 8글자는 뭐 글자 그대로의 풀이는 그냥 빈 골짜기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고 우리가 메아리 산에 네. 가면 메아리가 울려 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주 크고 빈 집에서는 남에게 들리는 소리도 여러 번 반복해서 되풀이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구절들 있잖아요. 그죠? 경행유현, 극념작성. 그래서 현명한 이와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덕건명립, 그 다음에 형단표정. 그래서 덕과 그다음에 밖으로 갖춰야 되는 네. 그런 위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들리는 골짜기의 비유나 큰 집에서의 비유도 역시 군자다운 언행의 비유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갑자기 예. 뜬금없이 골짜기에서 울리는 메아리가 크고 이런 자연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주역에는 이제 관련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네. 군자는 그 방에 거하더라도 그 말을 선하게 내놓게 되면 천리의 밖에서도 그것에 호응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한 말만 호응하겠어요? 악한 언행도 역시 내가 혼자 있는 빈집에서 하는 것 같지만 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채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혼자 있어도 언행을 삼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 네, 구절을 구절을 해석하는 게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네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당 습청 할 때 습자를 익히다, 뭐 알다, 무엇으로 해도 별로 그렇게 썩 그 탐탁한 해석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군자가 홀로 있을 때에 삼가야 되는 그런 어떤 경계하는 마음으로 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 네. 빈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져 전해지듯이 네. 빈 집에서도 남에게 들려짐, 남에게 그런 자기 언행이 들려짐이 다시 되풀이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8글자를 배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은 제 29강으로 화인악적, 복연, 선경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